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아 계십니까? 힘을 꽉 주고 진땀을 흘리고 그래도 뭔가 꽉 막혀 있는 그 느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변비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물 더 마시고, 야채 더 먹고, 섬유질 챙겨라. 그 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현미밥 챙기고 생야채 드시고 물도 하루에 2리터씩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화장실이 두렵습니까? 왜 여전히 변은 토끼똥처럼 단단하고 조각조각 나옵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변비는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섬유질이 모자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이 움직이도록 신호를 보내는 체계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할 윤활 성분이 줄어든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부피만 키우고 물만 더 넣으면 장은 더 막힙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변비가 어떤 유형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둘째, 장을 깨우는 신호를 다시 켜는 음식 조합. 셋째, 아침 30분 안에 배변을 이끌어내는 루틴. 이 세 가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변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며칠째 변을 못 봤으니 변비다. 그런데 사실 매일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도 변비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비의 진짜 기준은 횟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을 잔뜩 줘야 겨우 나오고 변이 딱딱하게 조각조각 나오고 나왔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고 항문이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있다면 그건 변비입니다. 매일 가더라도요. 변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편안하게 보고 나오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변비가 아니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생각도 안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횟수보다 이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나는 화장실에서 편안한가? 그 대답이 흔들린다면 오늘 이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72살이신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텃밭 가꾸는 것을 좋아하시고 손녀가 올 때마다 손수 밥상을 차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변비가 시작된 건 딱히 어느 날부터라고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변이 전보다 단단해졌고 화장실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물을 좀 더 드셨습니다. 그런데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채 더 드세요. 현미밥 드세요. 견과류 챙겨 드세요. 박 선생님은 그 말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아침마다 현미밥에 생야채 한 접시,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물은 하루에 2리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가 더 빵빵해졌습니다. 식사 후에도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체념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손녀가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왜 이리 어두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때서야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이게 걱정이었구나. 이분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물도 마시고 야채도 먹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사실 핵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계셨던 겁니다. 변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뭔가를 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 실제로 장에는 맞지 않는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장은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스스로 움직이려는 힘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박 선생님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 그분들께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공감과 힘이 됩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잠시 후 다시 이어집니다. 이분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오늘 영상 끝에서 꼭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변비가 왜 생기는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아셔야 방향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대장이 게으른 거다. 대장이 약해진 거다. 그래서 대장을 자극해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자극성 변비약을 드시거나 거친 섬유질을 더 넣거나 강한 마사지를 하십니다. 그런데 배변은 대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입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씹는 순간 침이 나옵니다. 침이 나오면 위가 신호를 받습니다. 위가 움직이면 췌장에서 소화액이 분비됩니다. 그 신호가 이어지면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고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신호가 도달합니다.
이 긴 연결고리가 모두 이어져야 비로소 대장이 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 중에 하나라도 약해지면 변은 굳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담즙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쓸개에 저장됐다가 음식이 들어오면 소장으로 분비됩니다. 이 담즙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대장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일으킵니다. 셋째, 장 안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변이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담즙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변이 마릅니다. 장이 조용해집니다. 변이 내려가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아무리 마셔도 섬유질을 아무리 넣어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변비는 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까? 첫 번째는 장이 느려서 생기는 변비입니다. 장 근육이 약해져서 변을 밀어내는 힘 자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장 근육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식사량이 줄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소화력이 약해지면 이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변이 대장 안에서 며칠씩 머뭅니다. 그 사이에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결과는 딱딱하고 작고 동글동글한 토끼똥 같은 변입니다. 화장실에서 한참 힘을 줘도 조각 몇 개 나오고 끝납니다. 이런 분들한테 거친 섬유질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낼 힘도 없는 장에 큰 짐을 더 쌓는 겁니다. 더 막힙니다. 두 번째는 출구가 막혀서 생기는 변비입니다. 이 유형은 좀 다릅니다. 장은 움직입니다. 변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학문 쪽에서 출구가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변이 마려운 느낌은 옵니다. 화장실에도 갑니다. 그런데 힘을 줘도 안 나옵니다. 나온 것 같은데도 잔변감이 강하게 남습니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힘을 줄수록 출구가 오히려 더 조여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변의 부피를 키우는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진 출구 앞에 더 큰 덩어리를 밀어넣는 꼴이 됩니다. 당연히 더 막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유형입니까? 토끼똥 변이 나오고 며칠씩 변을 못 보신다면 첫 번째 유형, 느린 장 변비입니다. 변이는 매일 오는데 잔변감이 심하고 출구 쪽에서 막히는 느낌이라면 두 번째 유형, 출구 막힘 변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원인도 다르고 해결책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본인 유형에 맞춰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장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변은 길고 매끈한 바나나 모양, 황갈색, 힘없이도 부드럽게 나오는 변입니다. 반대로 딱딱하게 조각난 변, 실처럼 가늘게 나오는 변, 기름이 둥둥 뜨는 변은 모두 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단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검고 끈적한 변이 나올 때는 변비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흑변이라고 하며 위나 십이지장 위쪽에서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런 변을 보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변비를 그냥 불편한 증상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화장실 좀 오래 있으면 되지, 나중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변비를 오래 방치하면 몸은 조용히 잘못된 방향으로 적응해 갑니다. 어떻게 적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장이 조금 느려집니다. 변이 대장 안에서 하루 더 머무릅니다. 이때 한 번이라도 억지로 참게 되면 뇌는 그 신호를 기억합니다. 다음번에는 신호를 조금 더 약하게 보냅니다. 또 참습니다. 또 약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변의 신호 자체가 거의 사라집니다. 변이 마려운 느낌이 안 옵니다. 배가 빵빵한 게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 상태가 만성 변비입니다. 만성 변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변이 대장 안에 오래 머물수록 그 안에서 독소가 다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입에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집니다.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래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주다 보면 항문 주변 혈관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쌓입니다. 이게 치질의 시작입니다. 변비를 해결하려다가 치질까지 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변비가 치질로 이어지고 치질 때문에 화장실이 더 두렵고 참다 보면 변비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입니다. 또 한 가지, 자극성 변비약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파는 변비약들, 비사코딜이나 센나 같은 성분이 들어간 약들은 장벽을 직접 자극해서 강제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빠릅니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드십니다. 그런데 장은 기억을 합니다. 자꾸 외부에서 강제 신호가 오면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점점 잊어버립니다. 약을 안 먹으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용량을 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을 못 가는 몸이 됩니다. 변비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4일, 5일 이상 변을 못 보고 배가 단단하게 부어오른다면 그때는 일단 배출이 우선입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안 쓰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습관적으로 매일 드시는 겁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응급 상황에만 가끔만 드십시오. 그 대신 차전자피처럼 변의 부피와 수분을 조절하는 부피형 완화제나 마그네슘처럼 대장으로 수분을 끌어오는 삼투성 완화제는 자극성보다 의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마그네슘 계열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지금 매일 변비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지금 드시는 약이 어떤 종류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이 확인 하나가 시작입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이 느려지고 소화 신호가 약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일찍 관리하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라도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비를 해결하는 핵심은 거친 음식을 더 넣는 게 아닙니다. 장을 깨우는 신호를 다시 켜는 겁니다. 담즙을 깨우고 소화액 분비를 살리고 몸 안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아침 첫 한 잔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조성간장 반 티스푼을 타십시오. 색이 살짝 노랗게 변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간장입니까? 간장은 발효식품입니다. 발효향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침 분비가 늘어납니다. 침이 돌면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그 신호가 췌장, 담즙, 대장까지 이어집니다. 거기다 간장 속 약간의 염도가 물을 위안에 잠시 붙잡아줍니다. 맹물처럼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소화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콩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심장이 약하신 분, 고혈압으로 저염식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결정하십시오. 간장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매실청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따뜻한 물에 매실청 한두 큰술 타서 드십시오. 매실의 유기산이 침과 위액 분비를 비슷하게 자극해줍니다. 오히려 짜지 않아서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조합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뜻한 흰밥 한 공기, 버터 한 조각, 간장 한 스푼, 달걀 노른자 하나. 이 네 가지가 전부입니다. 왜 이 조합입니까? 각각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따뜻한 흰밥은 거친 섬유질 없이 부드럽게 위로 들어갑니다. 위가 따뜻해지면서 위장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버터는 지방입니다. 지방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담즙이 분비됩니다. 변을 부드럽게 하고 대장을 자극하고 장 안의 윤활 역할을 하는 바로 그 담즙이 깨어납니다. 간장은 발효 양념입니다. 침을 돌게 하고 소화액 분비 신호 체계 전체를 켜줍니다. 달걀 노른자 안에는 콜린과 지방 성분이 있습니다. 담즙 분비를 한 번 더 자극하고 단백질도 보충해줍니다. 이 네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밥 위에 버터를 올립니다. 버터가 밥 열기에 녹기 시작하면 간장을 두릅니다. 달걀 노른자를 깨서 올리고 잘 비비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버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기버터를 쓰십시오. 기버터는 유당이 거의 제거된 정제 버터입니다. 일반 버터보다 속이 편합니다.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골든타임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 중에 대장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입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대장이 반응합니다. 이걸 위대장 반사라고 합니다. 약 없이도 자극 없이도 몸이 스스로 만들어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오는 시간이 바로 그 30분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화장실로 가십시오. 변이가 없어도 일단 앉으십시오. 앉아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5분 마사지 하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10분 안에 변이 나오지 않으면 일어나십시오. 오래 앉아 있다고 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항문 주변 혈관에 압력만 쌓입니다. 치질의 시작이 여기서 옵니다. 10분 안에 안 나오면 일어나시고 30분 후에 다시 시도하십시오. 네 번째, 자세입니다. 양병이에 그냥 앉으면 직장과 항문 사이 각도가 꺾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힘을 줘도 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발 밑에 낮은 받침대를 두십시오. 높이는 15에서 20cm 정도가 좋습니다. 없으면 두꺼운 책 2권을 쌓으셔도 됩니다. 발을 올리고 무릎이 배 쪽으로 살짝 올라오게 하면 직장과 항문이 일직선으로 펴집니다. 이 자세 하나로 배변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으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걷는 동안 장이 흔들리면서 변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앉아만 계시면 장도 멈춥니다. 6번째, 낮에 변이가 오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 한 번 참으면 다음 신호가 약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신호 자체가 사라집니다. 신호가 오면 무조건 화장실로 가십시오. 7번째,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매실 한 잔을 드십시오. 자기 전에 누워서 배를 시계 방향으로 5분 마사지 하십시오. 이게 다음날 아침 배변을 미리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저녁에 무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다음날 아침이 무거워집니다. 저녁은 가볍게, 이게 원칙입니다. 섬유질 이야기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두 종류입니다. 현미 껍질, 씨앗, 견과류, 생야채 같은 거친 불용성 섬유, 그리고 미역국 국물, 잘 익힌 나물, 껍질 벗긴 사과처럼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 장이 느린 분들, 출구가 좁아진 분들은 거친 섬유를 줄이고 부드러운 섬유로 바꾸셔야 합니다. 현미밥보다는 흰밥으로, 미역은 건더기보다 국물 위주로, 사과는 껍질 벗기고 소량만, 나물은 푹 익히고 잘게 다져서 부피만 키우면 더 막힙니다. 이걸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박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달라진 건 많은 걸 새로 추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거친 현미밥을 흰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간장 녹여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드셨습니다. 버터와 달걀 노른자 조합으로 아침 식사를 바꾸셨습니다. 식사 후 30분 안에 화장실로 가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대신 10분에 일어나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박 선생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이 달라졌어요. 화장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이 드리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변비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 방향을 바꾸면 몸은 반응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변비는 횟수가 아니라 편안하게 보고 나왔는지로 판단하십시오. 늘, 내 변비가 느린 장 유형인지 출구 막힘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십시오. 셋,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간장차 또는 매실차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넷, 흰밥, 버터, 간장, 달걀, 노른자 조합으로 아침 식사를 챙기십시오. 이 조합이 담즙을 깨우고 소화 신호 전체를 켜줍니다. 다섯, 식후 30분 이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섯,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앉아있지 마십시오. 치질이 생깁니다. 일곱, 변이가 오면 참지 마십시오. 신호는 무시할수록 약해집니다. 여덟, 자극성 변비약은 정말 급할 때만 가끔만 드십시오. 매일 드시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아홉, 거친 섬유질보다 부드러운 수용성 섬유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열, 자기 전 복부 마사지 5분 시계 방향으로 꾸준히 하십시오. 이 10가지 중에서 내일 아침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따뜻한 간장차 한 잔, 그리고 버터 달걀 노른자 밥 한 그릇. 이 2가지만 내일 아침에 해보십시오. 몸은 반응합니다.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차가 있고 몸이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몸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히 달라집니다. 조금만 일찍 관리하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 장을 깨우는 첫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나이 들면서 변비로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